묵인이나 방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그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어떤 돕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 행위 분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 행위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분이 네,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최상목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뭐 쪽지 관련해서 저는 뭐 봤냐 안 봤냐 뭐 인지했냐 그런 걸 떠나서요. 이 쪽지를 보고 이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탄핵 사유로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해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다 판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 의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도 똑같은 탄핵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되어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부분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관 한 명은 어떠한 위법도 아예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모든 탄핵 소추 사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지금 쪽지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받냐 안 받냐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업무로 가시죠? 다음 주에 미국의 IMF 출장을 갑니다만 G20하고요. 근데 네.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이 통상 현안 관련돼서 지금 회의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지금 현재 일정하고 참석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미 판단이 다 이루어졌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상목 증인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담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회의와 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탄핵 청문회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결정하면서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내란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형사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 재판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미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어요. 네, 네. 예. 그 배경을 보면 왜냐?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또 따로 지금 법원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결론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것만으로 무슨 내란 하는데 이거 내란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에서 그 계엄이 해제되면 내란이 종식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냐 여부의 그 논의는 그때 딱 종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계속 내란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또 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뭐 계엄 선포하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 향해서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 같은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 피고인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피고인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피고인의 죄명인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대북 송금 이 공범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 예. 네. 지금 세계 각국은 지금 글로벌 관세 전쟁입니다. 아주 국가적 위기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이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이 좌우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야당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하지만 그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이 정쟁 중단을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 과거 일 때문에 탄핵하고 이 정쟁만 일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일주일 후에 뭐 지금 재무장관하고 면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총리가 지금 탄핵 소추돼 가지고 청문회 나왔고 이게 다 알 거 아닙니까? 뭐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그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급급한 정당이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탄핵은 지금 대장동, 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제외하고서는 좀 올려주세요. 대개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뭐 청문회를 하면서 뭐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상욱 부총리 지금 바로 탄핵하면은 역풍이 부니까 그것 좀 겁내가지고 시간 끌기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좀 올려주십시오. 네, 보세요. 탄핵 사유가 크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정문에서 대개 해답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법무차관님, 네. 네. 지금 저는 이 탄핵 난발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남용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헌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무려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탄핵 비용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이 일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 혈세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벌써 4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면 지금 청년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을 수임하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여기는 이름만 올리면은 천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고 의원내각제 요소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에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있는 내각 불신임제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는 소추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다고 하는 우리 헌법상 정신을 고려해서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